7번째 상가함수와 복소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인과 전문가의 차이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반인은 목격한 것을 느낌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가는 목격한 것을 수치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객관적인 표현이 되고요. 또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요.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사용해야 됩니다. 수학이 아니고서 수치로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수학으로 표현한다는 말은 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어떤 현상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수를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실수하고 복소수 아래로 여러 가지 수학의 범위들이 있지만은 넓게 분류를 하면 크게는 실수하고 복소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소수라는 얘기는 허수를 포함하는 수를 얘기합니다. 허수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실수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소수는 실수를 포괄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수가 됩니다. 실수는 수를 1차원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1차원으로 표현한다는 말은 수직선에 눈금을 그려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말합니다. 이런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전기 현상에서는 직류가 있습니다. 직류의 모양을 잠깐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어떤 좌표 위에다가 직류의 전압과 전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직선이 반듯한 직선이 아니라 휘거나 구부러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선입니다. 반면 복소수는 기본적으로 2차원을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2차원을 표현한다는 말은 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얘기합니다. 평면에 나타날 수 있는 수는 전기 현상에서 교류가 있습니다. 교류의 모양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결치는 모양을 갖고 있고요. 평면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실수하고 복소수 차이에 대해서 복소수는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복소수라는 말은 허수를 포함해서 나타낼 수 있는 수학의 넓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이 복소수를 표현하는 수학적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직각좌표 형식이 있고요. 삼각함수 형식이 있고요. 극좌표 형식이 있고요. 지수함수 형식이 있습니다. 극좌표 형식은 극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실수와 허수를 모두 표현해서 나타내는 수학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7번째 삼각함수와 복소수와 관련해서 복소수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식 4가지 중에서 삼각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복소수를 얘기하면서 삼각함수를 같이 언급하게 되겠습니다. 1차원 표현, 2차원 표현이 있고요. 그러면 3차원 표현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공간이 3차원입니다.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3차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3차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을 표현하는 수학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복소수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 직각좌표 형식, 삼각함수 형식, 극형식, 지수함수 형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 표현되는 형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복소수와 관련해서 직각좌표 형식은 기본적으로 A 플러스 JP, 그러니까 실수 플러스 마이너스 허수를 의미하는 J, 그리고 J에 곱해지는 어떤 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삼각함수 형식은 기본적으로 실수 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과 사인을 통해서 실수와 허수를 나타냅니다. 극형식을 나타내는 수학 방법의 표현으로는요. 실수를 나타내는 크기가 있고 각도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실수와 허수에 상응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함수 형식으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에 해당하는 크기가 있고요. 거기에 곱해지는 게 오일러 수의 지수가 들어간 형태로 표현이 되면 이것이 지수함수 형식이고 이 역시 복소수에 포함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삼각함수 형식하고 극형식이 전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복소수 형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기자기학에서 직각좌표 형식이 사용이 되고요. 지수함수 형식은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제어공학 과목에서 잠깐 언급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수함수 형식이 전기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수함수 형식은 가장 사용 빈도가 적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게 직각좌표 형식. 다음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복소수 표현 방식이 삼각함수 형식과 극형식입니다. 여기서 직각좌표 형식을 삼각함수 형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삼각함수 형식을 극형식으로. 여기 있는 네 가지가 서로 호환돼서 서로 변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환되는 방식을 알아야지 전기, 산업, 기사나 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계산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많이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이 직각좌표 형식과 삼각함수 형식, 극형식은 많이 사용이 되고 서로 변환해서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수함수 형식은 전기, 산업, 기사나 기사에서 제어공학에서 일부 이 모양만 가지고 이렇게 변환되는 것을 잠깐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수함수 형식은 이런 모양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방식이 서로 호환된다고 했는데요. 서로 바뀌는, 변환되는 방법을 잠깐 볼게요. 지금 삼각함수 형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직각좌표 형식에서 삼각함수 형식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모양이 서로 다르죠? 직각좌표 형식에서 직각좌표 형식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버리면 이렇게 크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여기다가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쓰게 되어 있죠. 이 코사인하고 제이사인은 기본 형식이에요. 기본 틀이기 때문에 무조건 써주시고 이 각도만을 계산해서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 각도 계산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크 탄젠트 가로 열고 b 나누기 a 하시면 각도가 나오고 그 각도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삼각함수 형식으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직각좌표 형식이 삼각함수 형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아크 탄젠트 관련해서 공학용 계산기를 보시면요. 여기 아크 탄젠트 모양이 있어요. 요거는 탄젠트, 요거는 아크 탄젠트. 역삼각함수 곡선이라고 해서 수학의 어떤 용어인데 요거를 누르기 위해서는 요거를 누르면 그냥 탄젠트가 눌러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서 Shift라는 버튼이 생략이 되는데 Shift를 누르고 탄젠트 버튼을 누르면 이 아크 탄젠트 수학이 연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른 다음에 가로 열고 b 나누기 a 하고 가로 닫고 눈을 누르면 각도가 계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방식을 가지고 방금 전에 나왔던 이 크기 값하고 각도 값을 그대로 크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코사인, 사인으로 나누지 않고 각도를 그냥 각도 부분에 넣어주시면 그게 극형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지금 요거 하나를 가지고서 직각좌표 형식을 삼각함수 극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극형식은 다른 말로는 페이저라고도 부릅니다. 회로이론 과목이라든가 전력공학에 가게 되면은 페이저 복소수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복소수의 극형식을 영어로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복소수의 지수함수 형식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지수함수 형식으로 표현되는 복소수는 이렇습니다. 이런데 얘를 극형식과 삼각함수 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써진 게 지금 극형식으로 써진 거예요. 이 지수함수 형식 a에다가 오일러수를 곱한 것을 똑같이 실수의 크기를 써주시고 각도 표시한 다음에 오일러수의 지수 부분에 있는 각도를 j라는 허수를 빼고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수함수 형식이 극형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극형식 이거죠. 극형식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 지수함수 형식을 가지고 삼각함수 형식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실수 부분 이 크기를 써주시고요. 코사인, 사인으로 나타나는 게 삼각함수 형식의 특징입니다. 코사인, 사인을 써준 다음에 이 각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코사인 각도 부분에 써주시고요. 사인 각도 부분에 써주시면 그게 지수함수 형식이 삼각함수 형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수학적으로 복소수를 표현하는 네 가지 형식을 봤습니다. 다음으로 삼각함수를 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기본만 알고 계시면 전기를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전기는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넓지도 않아요. 삼각함수의 기본은요. 삼각형이 있을 때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을
재지 않더라도 길이를 알 수 있는 수학 방법입니다. 이 삼각함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사인 각도, 코사인 각도, 탄젠트 각도이고요. 사인을 의미하는 각도는 이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에서 빗변, 이게 빗변이죠. 이거는 높이, 이거는 밑변, 이거는 빗변. 빗변분의 높이로 나타내는 비율이 사인 각도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각도를 보면요. 빗변분의 밑변이죠. 빗변분의 밑변, 이게 밑변이죠. 이것을 밑이라고 하지 않죠. 이게 밑이죠. 평면의 수직으로 선 것을 높이라고 하니까요. 빗변과 밑변의 비율을 코사인 각도로 부릅니다. 탄젠트 각도의 의미는요. 빗변분의 높이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을 가지고 지금 세 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각도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함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한 변은 무조건 90도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90도, 여기 90도, 여기 90도, 다 90도를 이루는 각을 끼고 있습니다. 이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각은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각도가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0도, 제가 지금 넣진 않았지만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 5가지는 가장 보편적으로 굳이 계산기를 누르지 않더라도 알고 계셔야 할 삼각함수 각도와 값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90도를 낀 삼각형이 있을 때 이 변의 비율을 보면요. 제일 긴 게 2고요. 제일 짧은 게 1. 그리고 나머지 어정쩡한 길이가 중간에 있는 길이가 되는데 그게 루트 3입니다. 루트 3은 1.732 정도가 나옵니다. 계산기를 누르시면 1.732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제일 짧은 걸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긴 걸 2, 그리고 제일 길고 짧은 거에 중간인 밑변은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쟀을 때의 길이가 아니라 90도를 끼고 있는 삼각형에서 비율이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45도일 때는 제일 긴 게 루트 2고요. 그 다음으로 45도기 때문에 여기도 45도고 여기가 90도. 그래서 세 변의 합이 180도가 될 텐데 이 변하고 이 변은 그러니까 높이하고 밑변은 길이가 같게 돼요. 그 같은 것은 1이 됩니다. 딱 눈으로 보더라도 밑변과 높이보다 이 빗변이 길죠? 루트 2가 1.414이기 때문에 1보다 루트 2가 더 큰 값이어서 빗변이 루트 2, 밑변과 밑변은 1이 됩니다. 60도 각도를 보면은 얘는 지금 여기 있는 길이 비율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일 짧은 거, 이 삼각형 길이 중에서 제일 짧은 건 여기죠. 밑변이죠. 밑변은 1이 되고요. 그 다음 제일 긴 게 빗변이죠. 빗변 길이는 비율상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길이, 높이가 되겠죠. 높이 길이는 루트 3이 될 겁니다. 이러한 삼각형의 길이 비율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각도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도를 끼고 있는 30도와 90도를 끼고 있는 삼각함수 각도를 볼게요. 사인 30도 각도를 보면요. 30도니까요. 사인 30도는 기본적으로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예요. 빗변이 2죠. 높이가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코사인 30도 각도를 볼게요. 30도 각도는 얘죠. 30도는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빗변이 2고 밑변이 루트 3입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3입니다. 탄젠트 각도는 기본적으로 빗변분의 높이예요. 빗변이 루트 3, 높이가 1입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각도를 나타내고요. 이 수치들을 계산기를 누르면 특정 어떤 상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45도 각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볼게요. 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높이죠? 빗변이 루트 2, 높이가 1.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코사인 45도는요.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죠. 빗변이 루트 2, 밑변이 1. 그래서 루트 2분의 1. 사인 각도하고 코사인 각도가 똑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는요. 탄젠트 각도는 기본적으로 밑변분의 높이예요.
밑변분의 높이니까 1분의 1이죠. 그래서 1이 됩니다. 1분의 1은 1이죠. 이렇게 계산기를 누르지 않더라도 대표적으로 0, 30, 45, 60도는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전기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60도 각도를 보겠습니다. 사인 60도는 사인 빗변분의 높이죠. 빗변 2, 높이 루트 3,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코사인 60도 각도를 볼게요. 60도.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빗변 2, 밑변 1,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탄젠트 각도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밑변분의 높이면 1분의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루트 3이 됩니다. 0도하고 90도는 빠져 있는데 0도하고 90도는 계산기를 누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30도하고 45도는 계산기를 누르지 않더라도 회로 이론이라든가 전기 자기학 과목에서 이러한 비율을 알고 계셔야지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30도, 45도, 60도는 꼭 이렇게 삼각함수 비율과 결과값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 아시면 삼각함수는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겁니다. 삼각함수하고 교류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요. 교류 파형은 이렇게 물결치는 파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이 되게 돼 있죠. 발전기에서 발전기의 회전자가 회전을 해요. 기계적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원운동을 합니다. 기계적으로 원운동하는 것이 정기적으로는 시간에 따라서 나열을 하면 물결치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순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전기에서 회전자가 회전을 하나 그 회전자가 회전함으로써 이 회전하는 거에 상응하는 교류 파형이 물결치듯 나오나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교류의 어떤 특정 구간의 값을 알려고 했을 때 그 특정 구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좌표상에서 0점이 있고 실수축이 있고 허수축이 있을 때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교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삼각함수가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삼각함수가 기본이 돼서 복소수 표현, 앞에서 다뤘던 4가지 표현도 덩달아서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복소수 표현 방식에 있어서 지수함수 형식은 제외를 할게요. 사실상 지수함수 형식은 제어공학에서 모양을 물어보는 것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나머지 복소수 형식인 직각좌표 형식, 삼각함수 형식, 극좌표 형식에 표현되는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극형식, 폴라폼이라고 해서 극형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게 돼 있어요. 직각좌표 형식에서 a와 b의 제곱을 씌우고 루트를 씌워서 나오는 값이 실효값이기도 하고요. 또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서 나오는 것도 실효값이에요. 최대값은 회로이론에서 교류를 다룰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때 자세하게 말하고요. 지금은 그런 게 있다라고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2가지 방식은 모두 복소수 표현에 있어서 실수값을 나타내는 값이고 그 값은 구체적으로 실효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도 부분은요. 방금 전에 봤던 직각좌표 형식에서 A하고 B가 있는데 계산기에 이 아크 탄젠트를 누른 다음에 가로 열고 B 나누기 A 가로 닫고 해서 엔터를 누르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각도예요. 그 각도를 여기다 넣어주면 실수하고 각도로 표현되는 극형식이 표현되게 됩니다. 이렇게 직각좌표 형식을 극형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한번 봤고요. 다음에 직각좌표 형식을 삼각함수 형식으로 바꾸는 걸 볼게요. 직각좌표 형식은 렉탱글라 폼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삼각함수 형식으로 표현된 게 있습니다.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코사인과 사인이 들어가요. V 2개가 공통으로 더하기 연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묶을 수 있죠? V를 앞으로 빼내서 괄호로 묶어서 같지 않은 걸 서로 더하기 연산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직각좌표 형식에서 방금 전에 나왔던 실효값 있죠? 그 값을
실수 요 자리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나왔던 각도 값을 기본적으로 코사인, 제이사인 써준 다음에 각도에다가 동일하게 넣어주면 그게 삼각함수 형식 표현이 됩니다. 한마디로 직각좌표 형식을 가지고 실효값 구하는 거, 실수값 구하는 거랑 위상값 구하는 걸 가지고 공통적으로 극형식과 삼각함수 형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류값이 있을 때 극좌표, 삼각함수, 직각좌표 형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실제 예를 볼게요. 지금 교류값 두 개가 있습니다. 교류 전압, 교류 전류 두 개가 있습니다. 전기에서 소문자로 쓰는 거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변화하는 것을 나타낼 때 소문자로 씁니다. 또는 교류를 나타낼 때 소문자로 씁니다. 변화하는 값이든 교류든 어차피 변화하는 시변계에 속하는 값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입니다. 자, 교류, 전압 이런 값이 있고요. 교류, 전류 이런 값이 있어요. 단위가 전압, 전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걸 가지고 극좌표 형식 전압, 전류, 삼각함수 형식 전압, 전류, 직각좌표 형식 전압, 전류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극좌표 형식으로 위에 있는 이 교류 표현을 표현하면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이 돼요. 극좌표 형식으로 전압은요. 실수 크기하고 전압만 쓰면 돼요. 교류에서 이 긴 내용에서 크기에 해당하는 게 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교류 표현에 있어서 사인 앞에 있는 값은 기본적으로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을 실수값으로 넣기 위해서는 루트 2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100에 루트 2를 나누면 루트 2가 없어지겠죠? 100만 남습니다. 그래서 100이 여기 들어온 거고요. 이게 실수 크기에 해당하고요. 각도 값은 사인에 있는 각도 수치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이게 극좌표 형식이 됩니다. 다음 전류를 볼게요. 극좌표 형식 전류는 동일하게 전류 교류 표현에 있는 사인 앞에 있는 이 값이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실수값이 됩니다. 실수값 또는 실효값이 됩니다. 루트 2로 나누면 루트 2가 없어지겠죠? 남는 건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를 써준 겁니다. 그리고 극좌표 형식은 실수하고 각도만 써주면 되기 때문에 각도에 해당하는 것을 써야 되는데 각도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 각도가 없어요. 그러면 0도가 돼서 이렇게 써주면 전류가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다음 삼각함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게요. 삼각함수 형식으로 교류를 표현하면 삼각함수 형식은 기본적으로 코사인과 사인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수 앞에 있고 가로 열고 코사인과 사인이 들어간 것에 실수 부분은 교류 전압에서 실수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게 최대값인데 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야지 실수값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실수값을 넣은 게 100이고요. 극좌표하고 똑같죠. 이거는 전압에 있는 각도를 각도 자리에다가 동일하게 넣어주면 삼각함수 표현이 된 겁니다. 삼각함수는 코사인과 사인이 들어갔을 뿐이지 극좌표 형식이든 삼각함수 형식이든 실수와 각도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다음 삼각함수 형식으로 전류를 표현하는 걸 보면요. 실수값 2, 방금 전에 나왔죠. 2 루트 2는 최대값이고 이걸 루트 2로 나눠야지 실수 또는 실효값이 돼서 여기다가 실수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각도는 0이었죠.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에 0을 그대로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 형식으로 전류를 표현했습니다. 직각좌표 형식은 A 플러스 JB 형식으로 표현이 돼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온지는 몰라요. 옆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직각좌표 형식으로 위에 있는 이 교류 전압을 표현할 때는요. 위에 있었던 삼각함수를 연산만 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삼각함수 형식을 그냥 계산기로 연산만 하면 그 값이 직각좌표 형식의 A 값이 되고 B 값이 됩니다. 100의 코사인 30 플러스 J 사인 30을 연산을 하면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리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에요. 2하고 100은 약분이 됩니다. 50만 남습니다. 그래서 2는 사라지고 50이 남으니까 50 루트 3 플러스 J 5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직각좌표 형식의 모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 삼각함수 형식을 연산만 하면 연산한 결과가 그대로 직각좌표 형식이 됩니다.
삼각함수 형식을 그대로 갖고 오면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 0은 1이에요. 그리고 사인 0은 0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0이 되니까 1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1은 그냥 2이기 때문에 직각좌표 형식으로 표현되는 전류값은 그냥 2가 됩니다. 복소수와 관련해서 교류로 표현되는 전압 전류를 가지고 어떻게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되는지, 어떻게 삼각함수 형식으로 표현되는지, 어떻게 직각좌표 형식으로 표현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소수 연산과 변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연산이 만약에 곱하기나 나누기이면 극좌표 형식으로 변환해서 연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두 개의 복소수 표현이 있는데 두 개의 벡터 내지는 복소수 표현을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극좌표 형식이 아닌 직각좌표 형식이라든가 삼각함수 형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극좌표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연산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복소수 연산이 더하기나 빼기이면 삼각함수 형식으로 변환해서 연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만약에 어떤 복소수의 연산이 더하기나 빼기를 해야 되는데 삼각함수 형식이 아니에요. 극형식이라든가 직각좌표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삼각함수 형식으로 먼저 변환한 다음에 연산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산업기사 기사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서 복소수를 극형식이나 삼각함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랬을 때 연산을 위해서 변환해야 되는 경우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된 복소수를 곱하기, 나누기, 연산하는 것과 복소수의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연산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극형식으로 표현됐을 때 더하기, 빼기가 얼마나 편리한지 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복소수가 있습니다. 극형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이랬을 땐 실수끼리 그대로 곱하기 연산을 한 다음에 각도는 더하기 연산을 해주면 돼요. 실수, 각도 표시, 각도 이렇게 연산이 쉽게 끝납니다. 만약에 극형식에 나누기 연산이 있다. 지금 복소수 극형식으로 표현된 게 분모 형태로, 분수 형태로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연산은 실수는 실수끼리 분수 연산을 하시고요. 각도는 각도끼리 각도 기호를 쓴 다음에 분자에서 분모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연산이 됩니다. 극형식의 나누기 연산의 다른 경우를 볼게요. 만약에 분자가 1이면 이때 연산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분모가 1이라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분자에 있는 게 그 상태 그대로 결과값이 되겠지만은 분모는 있는데 분자가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분모가 1이니까 실수죠? 실수끼리 나누기 연산을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 각도가 없기 때문에 각도가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분자에서 분모를 빼야 되는데 분자가 없으니까 빼기 분모만 해주시면 각도가 표현이 됩니다. 다음으로 삼각함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을 보겠습니다. 복소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은 삼각함수 형식이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이 많이 복잡해져요. 지금 교류로 표현된 식이 있어요. 이런 교류하고 이런 교류 두 개를 더하기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것을 삼각함수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교류 순식값 표현이고요. 삼각함수 형식으로 바꾸기 전에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는 게 편리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고요. 세 번째로는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미 실수하고 각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 형식으로 바꾸는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연산을 하는 겁니다. 복소수 삼각함수 연산을 하면 쉽게 연산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교류 순식값에서 실수값만을 빼내야 돼요. 실수값은 사인 앞에 있는 값이에요. 근데 교류에서 사인 앞에 있는 값은 실수값이 아니라 최대값의 의미입니다. 최대값은 실호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면 루트 2로 나눴습니다.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면 실효값이 되고 그 실효값이 곧 실수값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값을 표현을 했고요. 각도는 교류값에 있는 각도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뒤에 있는 교류값도 최대값을 써주고 루트 2로 나눠서 이 앞에 부분이 실수값이 되고 뒤에 있는 교류 각도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이 자체가 앞에 있는 교류 순식값을 극좌표 형식으로 바꾼 겁니다. 극좌표 형식으로 바꾼 것을 삼각함수 형식으로 바꾸는 건 아주 쉽습니다. 앞에 있는 실수값을 그대로 연산해서 써주시고요. 뒤에 있는 교류값 실수값도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삼각함수 형식이니까 기본적으로 코사인, 사인이 들어가야죠. 이건 기본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앞에서 구했던 각도값을 코사인과 사인에 각각 넣어주시고요. 앞에서 구했던 두 번째 교류값을 코사인과 사인에 각각 넣어주시면 삼각함수 형식으로 교류 순식값이 변환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삼각함수 형식의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은 쉬워요. 실수하고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허수축에서 실수하고 사인은 사인끼리 묶어서 더하기 빼기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값은 a 플러스 jb 형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소수에서 극형식으로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하는 것이 편하고요. 삼각함수 형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삼각함수 형식의 마이너스 연산은 위에 있는 플러스 연산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중간에 마이너스 연산 기호가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연산도 결과값은 a-jb 형식으로 여기에 남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소수 연산과 삼각함수 형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미분과 적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